안녕하십니까. 부항테크에서 아나모스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태석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 소화를 통해 바이오 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한 후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투스테이지 아나모스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요즘 탄소 중립, 그린 뉴딜 등의 정책으로 인해 바이오 가스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가스화 사업이란 도시 생활권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 음식물,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혐기 소화한 후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전기로 발전시키거나 수소로 개질하는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얻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 소화 후에 발생되는 폐수의 CMB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의 폐수 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질산화에 따른 송풍 전력비, 탈질에 필요한 외부 탄소원 투입 등 바이오가스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의 생산보다 폐수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광받고 있는 즉 기존 폐수 처리 기술 대비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아나목스 기술입니다. 기존 질소 처리 방식인 질산화 탈질 과정에 비해서 아나목스에 따른 질소 제거 과정에는 암모니아의 절반만을 아질산성 질소로 전환시키는 부분 아질산화 반응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필요한 전력비를 65% 이상 절감시킬 수밖에 없으며 생성된 아질산과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질소 가스로 전환하는 아나목스 반응에 관여하는 이러한 아나목스 미생물들은 오토트로픽, 즉 독립영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기존 탈질 반응과 달리 별도의 외부 탄소원이 불필요한 기술입니다. 즉 이러한 아나목스 기술은 기존 질소 제거 기술 대비 유지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폐수 처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목스 기술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가장 보편화된 에너지 자립화 기술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개의 실증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수 방류 수질 강화의 목적으로 하수 고도 처리가 강화되었다가 최근에 에너지 자립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아나목스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나목스 기술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목스 기술을 운영하는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항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혐기 소화 효율 저하 문제, 그리고 후단 탈수계 고장이나 성능 저하로 인해 다량의 부유물질과 유기물이 아나목스 공정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러한 고농도 부유물질과 유기물이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아나목스 공정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저해를 받고 아나목스 균이 사멸되어 공정이 무너지면 정상화하는 데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입수의 성상이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만 아나목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나목스 공정 형태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부분 아질산화와 아나목스 반응이 하나의 반응조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반응조 형태의 아나목스 기술은 공정의 특성상 CMB를 1 이하 그리고 부유물질을 200에서 500mg/L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유기물 제거를 위한 호기조를 설치하거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부상 분리와 같은 추가적인 전처리 설비를 통해 유입의 안정화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즉 추가적인 전처리 설비에 따른 송풍 에너지, 약품 투입 비용, 그리고 슬러지 처리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표는 기존의 상용화된 아나목스 기술에 대해 정리한 표인데요. 대부분 해외 상용화된 아나목스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나의 반응조 안에서 부분 아질산화와 아나목스 반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싱글 스테이지 아나목스로 현장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상용화된 싱글 스테이지 아나목스는 한 개 부유물질의 농도 및 CMB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처리 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기존 상용화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한 순수 국산 기술의 개발과 그에 따른 상용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부강테크의 아나목스 기술은
부분 아질산화와 아나목스 반응이 각각의 다른 반응조로 분리된 2단 반응조 형태인 투스테이지 아나목스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부광테크의 투스테이지 아나목스 기술은 부분 아질산화조의 호기 조건에 의해서 유기물은 충분히 제거되며 동시에 고농도의 부유 물질도 제거하여 별도의 전처리 설비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아나목스 반응조의 운전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별도의 전처리 설비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광테크의 투스테이지 아나목스 기술을 대상으로 환경 신기술에 대한 인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아나목스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광테크의 투스테이지 아나목스 기술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개의 각자 다른 반응조에서 부분 아질산화와 아나목스 반응을 수행하는 기술이며 앞단의 부분 아질산화조는 고농도의 AOB 그래뉼을 이용하여 부분 아질산화 반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그래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일반 반응조 대비 1.5배에서 2배 이상의 MLSS, 즉 반응조 내에 고농도의 미생물로 운전이 가능하며 충분한 호기 조건을 형성시켜 부분 아질산화의 효율이 극대화된 반응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후단의 아나목스 반응조는 아나목스 미생물을 유동상 담체에 부착시켜 반응조 내 고농도의 아나목스 미생물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아나목스 반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공기를 투입하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혐기 조건을 형성시켜 아나목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스테이지 아나목스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검증의 기술 범위로는 첫 번째, 에어리프트 형식을 이용하여 그래뉼을 형성하고 부분 아질산화 반응에 필요한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부분 아질산화 기술과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 아질산화 반응조에서 그래뉼에 의해 유기물 분해와 부분 아질산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고농도로 유입되는 부유 물질의 침전성을 개선시켜 부분 아질산화조와 아나목스 반응조 사이의 중간 저류조인 혼합조정조에서 고농도의 부유 물질을 침전 제거하여 아나목스조로 유입되는 저해 인자들을 최소화시키는 고농도 질소 제거 기술, 이러한 두 가지 기술 범위로 신기술 인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성입니다. 먼저 에어리프트 형식의 반응조를 통한 그래뉼 생성 및 체류 시간을 단축시킨 부분 아질산화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별도의 약품 투입 없이 반응기 내부의 수력적 전달력에 의해 미생물을 그래뉼화 시켰는데요. 부분 아질산화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반응조의 침전 시간을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조절하여 침전성이 불량한 슬러지를 강제 배출하고 반응조 내에는 사이즈가 큰 그래뉼성 미생물을 우점화하여 부분 아질산화 반응을 진행합니다. 또한 부분 아질산화 반응을 수행하는 AOB가 우점화된 그래뉼을 확보하여 일반 서스펜디드 솔리드 형태의 기술보다 체류 시간을 3배 정도까지 단축시켰으며 바이오필름 형태의 기술보다 체류 시간을 2배까지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CMB가 1 이상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 앞단 부분 아질산화 반응조에서 호기 조건에서의 유기물 산화를 수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부분 아질산화 처리수의 CMB를 0.5 이하로 처리하여 아나목스조로 유입시켰으며 이러한 사전 유기물 산화에 의해 후단 아나목스 반응조에서 탈질 미생물에 의한 우점화를 방지하여 별도의 전처리 설비 없이 고농도의 유기물이 유입되어도 안정적인 아나목스 반응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호기 조건의 부분 아질산화 반응조에서 고농도의 부유물질에 대한 침강성을 개선시켜 중간 저류조인 혼합조정조에서 아나목스 반응조로 유입하기 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침전을 진행하여 하단의 슬러지 회수 펌프를 통해 침전 슬러지를 제거하였는데요. 그 결과 아나목스로 유입되는 부유물질을 500mg/L 이하로 유입을 진행하여 고농도의 부유물질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처리 설비 없이 대응이 가능한 아나목스 기술임을 본 현장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술의 우수성입니다. 본 현장 테스트를 통해 혐기 소화 후 발생된 고농도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폐수에 대해 별도의 외부 탄소원 투입 없이 평균 89.8%의 질소 제거 효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질소 제거를 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유입수 TN 중 80% 정도 차지하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평균 98.7%의 제거 효율을 보이며 안정적인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처리 시설에 적용되어 있는 질산화 탈질 기반의 SBR 기술 대신 신기술 인검증 시 평가받은 부강테크의 투스테이지 아나목스를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송풍에 따른 전력비를 53% 정도 절감이 가능하며 외부 탄소는 100%, 추가적으로 탈수 K의 발생량을 80%까지 절감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연간 2억 원 이상의 패스처리 공정에서의 운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본 신기술 인검증을 진행한 아나무스 기술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패스처리 설비를 에너지 생산 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부강테크는 투모로우워터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하수처리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6년에 하수처리 모델 최초로 유엔의 SDG 실천 계획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부강테크의 투모로우워터 프로젝트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깨끗한 처리수를 바탕으로 꽃을 재배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통합수화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며 막대한 비용을 쓰기만 하던 하수처리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마지막 퍼즐로서 본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아나무스 기술은 하수처리 시설에서의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통합수화 시 발생되는 고농도 질소 폐수에 대해 최적의 처리 대안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나무스 기술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시켜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고농도의 질소 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며 안정적인 질소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전력 감축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탄소 중립 및 그린 유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사회적 측면에서도 부합되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7월 본사가 인증받은 환경신기술 제593호 한멜트와 P필름을 활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법을 설명드릴 덕선건설주 대표 박광규입니다. 환경신기술 제593호 신기술 인증서 사본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술 개요부터 효과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개요입니다. 신기술 명칭은 한멜트와 P필름을 활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 공법이며 한멜트 이니셜 H와 P필름 이니셜 P로 HB 공법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환경신기술 제593호이며 보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8년간이며 기술 보유자는 덕산건설주와 GS건설입니다. 기술의 내용은 P필름층과 한멜트로 제작된 라이너로 함층 공정과 가사 시간에 제약이 없어 장구간 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공 후 라이너의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상수도관 갱생 기술을 개선한 기술이고 파단 연신율 확보로 시공 후 CIPP 크랙 발생이 없고 분기부 보호로 스케일 발생이 없어 하자 요인 감소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포스티브 이완 방지 캡을 활용한 기둥관과 보강용 라이너 사이 접착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며 적용 관종은 주철관 강관이고 관경은 150부터 1500mm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의 원리입니다. HB 공법의 핵심 기술은 용융점이 65된 열가성 한멜트를 사용으로 가사시간 제약이 없어 장구간 시공과 보수트를 사전 제작, 상온 보관 및 운반이 가능하고 현장 시공 시기에 대처할 수 있어 편리성이 증대되고 접착 방리 강도가 9.36N 퍼밀리로 부합 발생 시 CIPP 처짐이 없고 한멜트가 고형제로 기화가 없어 부분 들뜸이 없어 접착력 및 들뜸을 해결하였습니다. 파단 연신율 확보로 시공 후 CIPP 크랙 발생이 안되고 관 단부 및 분급에 소스 316 스테인리스 링을 설치하여 스케일 발생을 방지하여
하자 요인을 감소함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시공 순서입니다. 시공 순서는 관로를 사전조사, 세정, 건조, 보스티브 삽입 견인이 완료되면 보스티브 팽창과 증기열을 공급하여 경화 및 양상시킨 뒤 단부 보호로 마무리됩니다. 시공 세부 공정입니다. 보스티브는 한멜트와 P필름을 서로 결합하기 위하여 가운데 직포를 두고 동시에 열중착으로 제조됨으로써 함침이 없습니다. 관로 세정은 사용압력 1000바의 고압 세정기로 세정 후 잔존수를 진공 흡입장치를 통하여 CCTV를 보면서 완전 제거합니다. 사용 압력은 관로 노후 상태에 따라서 압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정은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법의 문제점 및 해결입니다. 기존 공법 중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공법은 연신율 부족으로 시공 후 CIPP가 크랙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가사시간 부족으로 100m 내 시공과 현장 사정으로 공사 시기가 변경 시 함침 튜브가 경화가 시작되어 함침 튜브를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분기부에 보호 조치를 하거나 기존관의 스케일이 계속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합성 수주관 삽입은 국가건설 기준 표준 시방서 KCS 57-60-15에 관 내면과 라이너 틈을 118에서 147 kPa 주입압으로 시멘트 밀크를 압입하도록 되었으나 종종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라이너 상부가 처짐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부합 발생 시 라이너 변형과 분기부 조치가 없어 스케일이 계속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HB 공법으로 파단 연신율 확보로 시공 후 CIPP 크랙 발생이 없으며 관 단부 및 분기부에 소스 316 스테인리스 링을 설치하여 스케일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자요인 감소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가사시간 제약이 없어 장구간 시공과 현장 시공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편리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부합 발생 시 접착력이 우사하여 CIPP 라인 처짐을 방지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존 공법과의 차별성입니다. HB 공법과 기존 기술의 P9의 차별성을 비교한 결과 분기부 보호는 소스 316 스테인리스 링을 설치하여 스케일 발생이 없으나 보호 조치가 없고 부합 발생 시 접착 방리 강도가 9.36N/ml로 우수하여 CIPP 방리가 없으나 밀착으로 접착력이 없고 수축 작용엔 라이너의 변형 및 상부 처짐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튜브 소재와 두께는 대장균과 황색 포도당 규균에 대한 항균 처리된 LLDP 필름과 직포, 무용제인 한멜트로 구성되었으며 한멜트는 접착제입니다. HDP 라이너고 두께가 1.5mm 균일하나 관경에 따라서 5에서 13mm로 통수단면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당사가 상수 갱생 공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은 기존관의 내부 도장재가 방리되거나 크랙 발생이 되어 일부 탈락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정 후 관 상태는 손상이 전혀 없고 매우 양호하여 외압이나 충격 하정에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CIPP가 파던 연신율 확보로 크랙 발생이 없고 접착력이 우사하여 부합 발생 시에도 방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케일이 재발생되지 않아 용물이 없는 양질의 수돗물을 수용하여 공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보수 두께를 두껍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의 신규성입니다.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을 환경신기술 신청을 위한 입시의 선행기술 조사 의뢰하여 선행문헌 조사 결과 82점으로 유사성이 매우 적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술의 자립도입니다. 특허 10-2007-5320 접착제를 한멜트로 함침 튜브 및 제조 방법 및 그 함침 튜브를 이용한 관로 보수 방법에 4건의 특허가 있습니다. 열 가성 한멜트 보수 튜브는 특허 10-2007-5320호로 등록되었고 열 가성 한멜트 보수 특징은 2-1 공법의 핵심 기술 설명으로 대체하고 누락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화 방법은 고체를 열을 가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열 가성입니다. 기존 공법은 열 경화성입니다. 접착력 생성은 고체인 한멜트가 용융에 의하여 액화되고
냉각 과정에서 고체로 환원되며 접착력이 생성됩니다. 포스티브 들뜸 방지 기술입니다. 특허 10-26 1120호로 등록되었으며 견인이 완료된 포스티브를 튜브 확장 장치로 앞에서는 윈치로 견인하고 동시에 뒤에서는 압축 공기를 공급하여 포스티브가 순차적으로 관벽에 균일하게 밀착되어 경화 시 에어포켓이 생기거나 부은 들뜸을 방지합니다. 경화 시 포스티브 이완 방지 기술입니다. 특허 10-200136-2호로 등록되었으며 팽창 완료된 포스티브가 경화 이열에 순간적으로 관 내부로 밀려나가 포스티브가 기준관으로부터 이완되어 접착력이 떨어진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관 단부 및 분기부 스케일 발생 방지입니다. 특허 10-2022-2658세로 등록됐으며 하단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기준관과 CFP 접촉면에 수돗물 접촉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된 CFP 방리 사진입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한 HP공법은 관 단부 및 분기부에 소스 316 스테인리스 링을 설치하여 기준관과 CFP 접촉면에 폴리우레핀을 도프 설치함으로써 수돗물 접촉을 차단, 스케일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의 우수성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입니다. 포스티브 제작, 시공 가능 시간, 보관 방법, 부착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공 구간과 튜브 삽입 방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HP공법의 시공이 최대 400m까지 가능하여 작구를 설치를 최소화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과 경제성이 향상됩니다. 기존 공법은 100 내지 200m를 시공합니다. 튜브 삽입 방식은 장거리 시공을 위해 견인 방식이고 기존 공법은 반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완성도입니다. HP공법의 한멜트의 파단 신장률이 26% 이상이며 주철관 파단 신장률 KSD 4311-2011 규정에 명시된 대로 10%이고 도복장 강관은 KSD 3565 STW 400에 규정된 18% 이상으로 시공 후 CFP 크랙 발생이 없으며 다른 부분은 앞부분으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 확보 및 향상입니다. 포스티브의 인장 강도 및 인장 신율을 측정한 결과 인장 강도는 165%, 인장 신율은 150%, 연성과 강성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접착 방지 강도는 156%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보강 튜브 성능 시험 결과 포스티브의 인장 강도 및 파단 신장률, 접착 방지 강도가 시험 결과 기준치보다 130에서 150% 측정됐고 현재 기준이 없어 KS 제정 중에 있으며 같은 연성 수지인 KSM 350-7 폴리우레탄 수지를 준용하였습니다. 골착공사와 갱생공사를 비교한 결과 500mm 120m를 시공 시 하루에 18m를 시공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굴착공사에 대비 약 247%의 유류 사용량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공사시간 단축입니다. 공사시간 단축은 한멜트의 용용 온도가 65도로 낮은 연량으로 한멜트를 용용할 수 있고 급가일 금 냉각시에도 CFP 크랙 발생이 없고 수축이 없어 기존 공법보다 경화 및 양생 시간이 짧고 이래 시공 구간이 기존법 100에서 200m를 시공하나 HP공법은 최대 400m까지 장구간을 시공할 수 있어 준비 과정과 마무리 공정 감축으로 기존 공법보다 2.5시간 단축됩니다. 에너지 절감입니다. 에너지 절감은 5-1 공사시간 단축 설명과 같이 2.5시간이 경화 및 양생 시간이 단축되어 기존 기술 대비 약 57%의 유류 사용량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공사비 절감입니다. 공사비 절감은 HB 공법과 기존 기술 중 반전 삽입 공법을 비교한 결과 한멜트 두께가 얇고 용용 온도가 65도로 경화 시간이 짧고 이래 장관 최대 400m까지 시공할 수 있어 작업구 감소 및 준비 단계 및 마무리 단계 축소로 300mm는 8%, 1500mm는 39%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가 클수록 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공법과의 시공 비교입니다.
기존 기술 반전 삽입 공법과 신청 기술 HB 공법을 1000미를 시공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6.4%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했고, 안전성 증대입니다. 2020년 9월 25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으로부터 위생안전 기준 캐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1년 5월 공인기관인 KCL로부터 보스티브의 대장균과 황색 포도당 균에 대한 항균 시험 결과 99.9%가 감소되어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용이한 유지 관리입니다. 스케일 발생 방지와 CIPP 크랙 발생이 없고 접착력이 우수하여 부합 발생 시에도 CIPP가 방리되지 않아 하자 발생 요인 감소로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파급성입니다. 상수도관 한전 콘크리트 지중 송전 관련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100원의 갱생의 적용을 위한 규정을 협의 중에 있고, 콘크리트 벽면 적용은 여러 양식장의 시험 시공을 거쳐서 검증이 완료된 후 정수장 및 배수지 벽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신기술 인증을 받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적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좌측 하단 사진은 환경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실사시 사진으로 1650mm, 800mm 시공한 사례이고, 우측은 2020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한 실적입니다. 잠실 야구장서 서울시 학생종합체육관 사이 250mm, 390mm 지중 송전 관로에 보수 보강을 시공하여 우수평가를 받아 금년도 2021년 11월 15일 추가로 지중 송전관로 보강에 대한 계약에 되어 2020년 2월경 서울시 노량진 전철역 도로에서 250mm, 326m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공 시기가 내년으로 늦어진 것은 전력거래소의 전력난로로 2022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시공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공사를 해서 송전관로 교체가 입증되면 계속하여 공사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 때 사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